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첫 번째는 이제 도시와 사람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지속 가능 도시와 지속 가능 공동체에 관한 얘기입니다. 먼저 그동안에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학생들하고 같이 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 부산이나 혹은 우리나라의 다른 도시들을 같이 연구하고 또 조사하고 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도시재생 사업이나 혹은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것들을 함께 하면서 느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도시와 사람인데요. 도시는 지난번에 정주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하고 조금 비슷하기도 한데요. 도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각 도시마다 나라마다 도시가 많고 또 각 도시를 가보면 또 각 도시마다 모습들이 다 다르기도 해요. 어떤 도시에 가면 되게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도시에 가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또 무질서한 그런 도시들도 있죠. 우리 도시는 어떤지 여기는 이제 부산의 황경산에서 내려다본 부산 해운대 쪽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 아름다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지러운 약간 무질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의 도시의 모습이 우리나라 사회의 특성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약간 전체주의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남북한 분단으로 인해서 군사 독재 시대가 있습니다. 약간 군대 문화가 우리 사회에 많이 좀 퍼져 있죠. 그래서 개인보다는 전체를 앞세우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은 항상 공무원들이나 이런 공공의 직에 계신 사람들은 멸사공공을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사적인 걸 죽이고 이제 공적인 걸 앞세우는 그런 정신을 항상 강조를 했었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전체주의적이고 전체를 위하고 전체에 대해서 개인을 희생하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한 경쟁 사회로 그래서 한때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세상이라든지 또 자기의 이익이 앞서서는 전체보다는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그런 경향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것을 강조하면서도 또 실제로는 굉장히 무한 개인주의적인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약간 어떤 그런 양면적인 그런 성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우리 사회의 그런 양면적인 성향은 우리 도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아파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파트는 그건 사실 개인이에요. 굉장히 전체주의적이고 굉장히 획일적인 것이고. 그런가 하면 그 상업지역에 가면 이렇게 전부 다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간판들도 크게 하고 빨간색으로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간판을 더 크게 만들려는 그런 두 가지 성향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획일적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질서를 초래하는 무한 경쟁 사회. 그 사회의 모습,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도시에서도 나타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울산의 공업탑이 있는 그 지역인데 여기도 보면 이 상업지역은 굉장히 무질서하고 또 뒤에 주거지역은 굉장히 획일적인 그런 양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무질서하니까 이런 무질서한 간판을 바꾸기 위해서 간판 시범 사업 같은 것들을 전국적으로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그걸 하고 나면 이렇게 획일적인 간판으로 다 바뀌죠. 그러니까 무질서 아니면 획일, 이 양극단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 중간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주역 앞에 해장국 거리인데요. 오래된 가게들이고 가게마다 다 해장국의 맛이 다 다르지만 이 간판을 보면 다 똑같은 해장국을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여기는 마산의 의시장인데요. 여기도 마산 의시장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시장인데
그 시장에서 뭐 파는 물건들도 다 다르고 주인도 다 다르지만 간판은 그냥 파란색 아니면 녹색, 파란색, 녹색으로 두 개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도시가 그렇게 획일적이거나 혹은 무질서하거나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약간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은 이런 모습은 약간 획일적이지는 않잖아요. 획일적이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무질서하냐? 또 무질서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획일적이라고 볼 때는 한 집 한 집이 다 모습이 다 다르죠. 그렇다고 무질서하냐고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집들의 한 집 한 집의 모습, 집들의 높이도 비슷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크기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비슷하고 창문의 모습도 크기도 지붕의 모습이 다 비슷비슷하죠. 실제 가까이 가서 보면 되게 한 집 한 집 보면 되게 지저분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조화로운 모습이죠. 그래서 통일성도 있으면서 다양성도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인은 개체로서의 개별성은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로서의 어떤 질서를 함께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이 저는 좋은 도시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그 키워드는 이제 사람 중심의 도시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 중심의 도시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저는 뭐 이 세 말이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이런 도시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순서는 이제 요 뒤에서부터 시민을 위한 도시, 그다음에 시민에 의한 도시, 혹은 시민의 도시로 순서로 한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도시인데요. 최근에 뭐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뭐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특히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비판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게 과연 주민을 위한 것인가, 시민을 위한 것인가, 혹은 관광객을 위한 것인가, 외부인을 위한 것인가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보면 도시에 가면 이건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고 중국인데요. 중국의 어느 한 거리를 갔더니 전부 하지 말라는 것만 돼. 이 길에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바르게 살자 이런 것도 사실 이 국민이 주체라기보다는 어떤 훈육의 대상인 것처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죄송해야 될 것 같은 죄의식을 가지고 살게 만듭니다. 이게 마을마다 모든 마을마다 지금 거의 대부분 설치되어 있죠. 저는 여기는 이제 그 수정동에 그 삼복도로 지역에 한 조금 그 마을인데요. 지나가다가 이 평상 같은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평상을 이게 왜 만들었을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아마 생각한데 여기 원래 쓰레기를 사람들이 많이 버렸던 장소였던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서 여기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쓰레기를 안 버릴 테니까 그래서 사람이 앉아 있는 평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었죠. 여기 위에는 쓰레기를 버리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한 몇 년 있다가 봤더니 이 평상이 오래돼가지고 색칠도 누군가가 그 동네 사는 사람이 색칠도 하고 또 앉기 편하게 이 대나무 돗자리 같은 것도 앉은 갖다 놓고 이걸 갖고 나가는 거죠. 이게 구청에서 했을 리는 없죠. 그것 좀 동네 사람들이 분명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옆에서 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요 밑에가 이제 계단인데 상당히 긴 계단인데 계단으로 할아버지가 막 올라오시더라고요. 올라오시다가 지나가다가 이제 쉬어가는 거죠. 여기서 뭐 이런 것이 사람을 위한 어떤 사례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이제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도 이게 레저블 시티라는 운동 캠페인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어느 새로운 도시에 가면 지도를 봅니다. 지도를 보고 이제 가는 곳을 찾아가죠. 근데 이 지도가 지도의 그 순서가 어떻게 되면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 건 상관이 없고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앞쪽에 있어서 앞쪽으로 갔더니 반대편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죠. 지도는 항상 그래서 You are here라고 여기에 있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여기가 이쪽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영국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 한 2000년대부터 이 알기 쉬운 도시라는 그 캠페인을 했거든요. 브리스톨에 처음 찾아온 사람도 쉽게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대요. 예를 들면 이 사람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요 지도를 만나면 이 지도가 내가 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동서남북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도의 중심이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지도의 중심이 동서남북이 아니고. 그래서 보면 지금 내가 요 원의 중심에 있고요. 앞으로 가면 이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몇 분 걸으면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같은 곳이지만 내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일반적인 관광 안내 지도는 지도는 그대로고 지도는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고 지도는 변하지 않고 내가 변해야 되는 건데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나의 관점에서 지도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람에 의한인데요. 사람에 의한 도시인데 뭐 사실 우리나라 그 대부분의 도시가 그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만들어가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가고 또 그 사람들의 흔적들이 나타나죠. 근데 이제 큰 도시로 갈수록 이제 그런 게 줄어들기도 하죠. 여기가 어디냐면 2010년도에 영도다리 옆에 그 근제상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보면 이 주인이 누군지가 알 수 있죠. 박씨, 노씨, 뭐 합천 출신이시구나. 뭐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의 그게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요 앞에 요거하고 앞에 여기하고 그다음에 여기하고 조금 바뀌었죠. 간판을 한번 바꿨습니다. 간판을 바꿨는데 이때 간판을 바꿀 때는 이 사람들의 그 원래의 모습을 보존하면서 간판을 바꿨습니다. 아까 경주의 해장국거리나 그다음에 마산 어시장처럼 획일적으로 바꾸지 않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원래 오래된 간판의 그 폰트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직하도록 이렇게 간판을 한번 바꿨죠. 근데 최근에 이제 영도다리가 관광지로 유명해지면서 확 바뀌어 버렸죠. 그리고 또 간판 사업을 또 한 거죠. 그러면서 간판이 이상한 간판으로 막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래 간판이 원래 이 집 주인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집 주인의 개성을 가지고 있었던 간판들이 개성이 다 사라지고 그냥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간판으로 바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간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 집 가게 주인이 만든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시나 구에서 만든다 보니까 그 주인의 개성이나 이런 게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도시는 어떻게 보면 구나 시가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또 많은 부분들은 시민이 직접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뉴욕의 하이라인인데요. 오래된 폐철도를 관심을 가졌던 이 사람이 이걸 없애고 부동산 개발하려는 것을 막고 뉴욕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 가는데 이 두 사람의 역할이 아주 컸죠. 그리고 이 단체가 이걸 여전히 여기를 이제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미국의 달라스에 있는 아주 오래된 과거에는 번영했지만 낙후된 그런 지역인데 여기도 이 제이슨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왜 다른 동네는 이렇게 방집도 있고 카페도 있는데 우리 동네는 아무것도 없냐 위험하냐 라고 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축제를 벌입니다. 자기들끼리 스스로 축제를 벌이는데 그래서 길에 이렇게 나무도 없으니까 나무도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길에서 야외 카페도 만드는데 또 보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게 다 불법인 거죠. 길에서 뭘 하는 게 다 불법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합니다. 그냥 불법이지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나무 같은 것도 화분을 가져와서 심고 그 다음에 길에 카페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그 횡단보도가 필요한 것은 자기가 횡단보도 이게 다 불법이면서 옆에다가 그걸 붙여놓습니다. 이거는 조례가 몇 번이 조례 몇 번에 어긋나는 일이고 이건 뭐 어떤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을 옆에 다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죠. 아무도 오지 않던 길에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길을 이제 새로운 길로 이제 바꿔 나가는 그런 사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이었지만 왜 그 법 자체가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런 행사를 통해서 지적하면서 그 길을 주민들이 직접 그 길을 바꿔 나가는 운동들을 하죠.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잘 보이진 않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시 곳곳에 사실은 이 여기는 보도죠, 보도. 시가 관리해야 되는 보도인데 가만히 보면 여기 보면 밟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걸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 주민 한 분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밟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삼복도로 지역에 가보면 긴 계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계단들 중에는 그 동네 주민들이 계단 옆에 이렇게 나무를 키우고 있는 걸 화분을 키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화분이 있는 계단과 화분이 없는 계단은 천지 차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서 이제 중구에서 오래 전부터 이 긴 계단들을 좀 편안하고 아름다운 계단으로 바꾸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구의 뭐 영주동이라든지 그 보수동 쪽에 있는 계단에 가면 계단을 많이 바뀌었는데 아마 이런 걸 보면서 계단을 바꾸면서 옆에 이렇게 화단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에서 만든 이 계단들을 화분을 가보면 처음 만들 때는 이제 철쭉 같은 거, 영산홍 같은 거 잘 심어놨지만 한 1, 2년 있다 가보면 거의 다 죽어 있습니다. 아무도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런데 그 많은 계단 중에 중구청이 바꾼 그 많은 계단들 중에 딱 한 계단은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이 계단인데요. 이 계단을 보면 계단이 다르죠. 조금 전에 본 계단하고 다릅니다. 같은 날 찍은 건데 다른 데는 다 죽어 있는데 여기는 살아 있죠. 여기 보면 막 굉장히 풍성하게 잘 자라고 옆에 막 꽃도 있고 이건 구에서 할 리가 없죠. 가만히 이제 봤더니 이 집인 거죠. 이 집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집을 가꾸면서 밖에 이제 구에서 이걸 만드니까 그걸 같이 자기들이 가꾸기 시작한 거죠. 자기 화분도 내놓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 집에 있는 이 구간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계단으로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 전체를 시민이 만들어갈 수는 없지만 공공이 만들고 시민이 완성해가는 그런 도시 이런 모습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2009년의 모습인데 2017년에 가봤더니 굉장히 풍성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가봤더니 확 줄어들었죠. 확 줄어들. 2017년에 이 모습하고 2018년에도 또 지나갈 일이 있어서 이 집을 한번 가봤더니 많이 정리가 많이 된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 했더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연세가 드셔서 더 이상 이걸 관리하기 힘들어지신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이 일을 이어받는 아들이라든지 옆집 주민이라든지 이어받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라질 수 있다. 결국은 이제 혼자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숲 같은 건데요. 우리 부산에도 이제 부산 시민공원이지만 서울숲은 원래 이제 뚝섬 그 정수장하고 뚝섬 경마장이 있던 곳을 개발을 하려다가 2003년인가 2002년인가에 개발을 하려다가 당시 서울그린트러스트라는 시민단체에서 이걸 개발하지 말고 서울숲으로 일부는 개발했지만 서울숲으로 만들자라고 했고 당시 이제 시장이 그걸 받아들여서 서울숲으로 만든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숲을 서울그린트러스트라는 민간단체가 운영을 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한 2017년부터인가요? 그때부터는 이 서울그린트러스트 내에서 서울숲만 전문적으로 전담적으로 운영하는 서울숲 컨저번시라고 하는 단체를 따로 만들어서 서울숲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서울숲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나가고 같은 문제가 생기면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주변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공원에서 일하는 그런 행사나 굉장히 재밌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공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축제 같은 건 있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아까 그 영주동의 그런 골목, 계단 골목에서 되게 이거 멋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의 수라바야라고 하는 도시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 캄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마을이네요. 마을. 도심에 있는 아주 못 사는 동네예요. 못 사는 사람들의 동네 마을인데 지나다가 보니까 마을이 골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쑥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정말 잘 가꾸고 있는 거죠. 이 마을을. 그래서 보면 정말 집들은 되게 못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 길에 깨끗하고 그다음에 길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분리수거를 다 하고 있고 그다음 집집마다 다 화분을 가꾸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게 이제 정부에서는 원래는 이게 비포장도로고 하수구도 없던 그런 길이었는데 정부에서는 세멘트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걸 그 정부에서 제공해준 그 자재로 하수구를 만든다든지 마을을 포장한다든지 하면서 마을을 같이 그러니까 민관이 같이 합쳐서 만들고 있죠. 왜냐하면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재정적으로 풍부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자체적으로는 하기 힘든 일들을 같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게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소유이죠. 도시가 누구의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브라질의 어느 동네죠. 잘 사는 사람 동네와 못 사는 사람 동네가 이렇게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극명하게 있죠. 여기 있는 사람 이쪽으로 갈 수가 여기 테니스 코트가 있지만 여기 있는 사람 이쪽으로 갈 수가 없고 여기 있는 사람 이쪽으로 갈 일이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게이트가 있는 함부로 가지 못하는 이런 곳인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곳이 어떤 몇몇 혹은 한 사람이 소유하려는 그런 경향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예를 들면 길거리에 보면 차를 대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이건 사실은 자기 땅은 아니잖아요. 자기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유를 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그 재개발을 하면서 여기 이제 서대신동에 최근 재개발을 한 지역인데요. 서대신동에 재개발을 하기 전에는 아까 같은 삼복도로 마을이 있었습니다. 삼복도로 마을 여기 삼복도로고요. 삼복도로에서 밑에 이제 그 서대신 서구 보건소나 서대시장으로 내려가려면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갈래의 골목을 따라서 쭉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재개발이 됐죠. 대단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아파트 단지로 바뀌죠. 그러면 담이 생기고 여기 위에 동네 사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못 가게 되죠. 빙 둘러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골목들이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공공의 공간이었으나 이게 재개발로 인해 아파트 단지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그 지름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것도 한 몇 년 전에 그 기장에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초등학생이 등교하는 길을 막아버린 거죠. 근데 원래는 이 길이 열려 있어야 될 길인데 이 아파트 주민들이 동네 애들이 지나다니는 게 싫어서 여기다가 문을 달았습니다. 문을 달고 카드가 있어야만 들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가면 학교로 갈 수 있는데 한참 빙빙 돌아서 학교로 가야 되니까 애들이 편법을 써서 이렇게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이렇게 건너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가 누구의 것이냐라는 이제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보수동 책방 골목도 지금 이 몇몇 건물들이 지금 입구 쪽에 있는 건물들이 지금 철거가 되고 있죠. 철거가 되고 있어서 아파트 아마 공동 아파트 같은 것들이 지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물론 이 학문 서점이나 단골 서점이나 이게 개인의 서점이긴 하지만 지금 한 한국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한 70년 가까이 부산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동의 자산 같은 것일 텐데 그 소유권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소유권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흘러버리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게 좀 최근에 굉장히 부산의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뉴욕의 브라이언트 파크 같은 경우에도 원래 공공의 자산이죠. 파크는 공공 공간이지만 여기에 보면 이 브라이언트 파크가 뉴욕 한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공원이지만 굉장히 아마 활용도, 이용도는 가장 높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용도를 가장 높게 만드는 것이 이 의자. 이 의자는 우리나라 공원에 있는 의자들은 고정되어 있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브라이언트 파크에 있는 의자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들고 다녀서 자기가 앉고 싶은 곳에 앉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앉을 수도 있고 세 사람이 앉을 수도 있고 혹은 몇 개를 붙여놓고 낮잠을 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둥글게 앉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바로 뉴욕 퍼블릭 라이브러리 바로 앞에 있으니까 책을 읽는 그런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그런 독서회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의자가 움직일 수 있냐 움직일 수 없냐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시민이 움직일 수 있냐 시민이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때론 9.11 테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기념 아무도 앉지 못하는 그런 희생자들을 위한 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베를린에 있는 프린체스 인넨 가르텐이라고 하는 거죠. 오랜 동안 그냥 아무도 안 쓰는 공터였습니다. 아무도 안 쓰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가서 한 명씩 우리처럼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죠. 텃밭을 가꾸다가 이제 좀 텃밭을 가꾸다 보니까 서로 만나게 되고 서로 만나다 보니까 서로 뭘 좀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옆에 간단하게 찻집 같은 것도 카페도 생기고 또 점심도 같이 먹기도 하고 또 강연회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이 땅을 가진 기업에서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걸 사용한 사람들이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을 통해서 이거 소유권을 이제 이전시키는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의 것으로 바꾸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도 이 공간을 자기들 원래는 공원이 아니었는데 텃밭도 아니고 공원도 아니었는데 어떤 공유 자산으로서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사실은 우리 도시를 우리 집하고 도시하고 내 집 앞에 있는 길은 어디까지가 내 집이냐, 내 것이냐 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현관문까지가 우리 거잖아요. 현관문 밖은 남의 아니면 시가 관리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눈이 많이 오더라도 자기 집 앞까지만 청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 앞까지만 청소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가 자기 공간이고 이걸 여기까지 청소하는 사람은 여기까지를 자기가 관리해야 될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런 길이라든지 아까 봤던 그런 텃밭, 공원 이런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공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시민의 그 자산이 풍부해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최근에 마산에서 보통 그 도시재생 사업 같은 걸 하면 재개발 같은 걸 한다든지 이러면 원래 살던 사람이 쫓겨나는 경우가 많은데 마산에 이 완월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열악한 집에 사시던 할머니들이 있는데 그 할머니들이 쫓아내지 않고 집을 지었는데 이 집은 이제 사회적 주택이라고 해서 이 할머니들이 가지고 있던 게 낡은 집과 그 낡은 집이 앉아 있는 조그만 땅이었던 거죠. 그 낡은 집과 조그만 땅을 시에 맡기고 그 시가 이 사회적 주택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평생 살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아주 사례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은 부자들은 부자들을 위한 필요가 없는 거지만 어쨌든 자산 이런 공간적인 이런 자산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공유 자산을 혹은 공동의 자산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옛날 아까 그 보수동 책방골목 같은 경우에도 뭔가 우리가 이런
내셔널 트러스트나 이런 것처럼 공유 공간, 공유 자산으로 만들 수 있었다면 그게 이제 아파트로 바뀌는 그런 일들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운동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